안녕하세요. 사연 즐겨 듣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동갑내기 남편하고 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서로 없는 살림에 결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나지 않고 수더분한 성격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몇 달 전에 제 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친아버지는 기러기 아빠였어요. IMF 때 몸담고 계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회사를 나와 이것저것 도전해보시다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버지는 혼자서 친척분들이 계신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가셔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자처하셨습니다. 빚이랑 그런 게 많아서 한국에서는 이혼을 하고 나서 도피하듯이 도망가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워낙 어릴 적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신 거라서 저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이 없어요. 기러기 생활 청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지도 벌써 8년이나 되었지만 이미 옛저녁에 저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거든요. 어디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도 한국에서 혼자서 많이 외롭고 힘드셨나 봐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고 그 돈으로 언니랑 저 2명 교육시키면서 생활하기도 빠듯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따로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다기보단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 언니는 어머니를 엄청 원망했어요. 저와는 다르게 언니는 아버지와 추억이 많아 아버지와 애틋했거든요. 언니는 그렇게 혼자 비행기에 올라 아버지 쪽으로 갔고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저를 낳아주신 생부이긴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보낸 세월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저는 누가 나쁘고 누가 더 잘못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친아버지는 제 언니와 함께 미국에서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언니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어머니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저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아버지가 귀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친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언니는 그런 아버지 수발드느라 연애도 못하고 35 나이에 아직 시집도 못 갔습니다. 친아버지가 병원 신세를 지신 지 오래되신 관계로 사실 언니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언니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나 봐요. 장례식장에서 언니의 모습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언니는 첫날에만 2번 실신했었고 아빠 쪽 친척은 고모 한 분 말고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는 와중에 장례식 온 사람들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그때 언니 모습만 생각해도 저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장례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언니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가끔씩 연락을 하면 다 이겨낸 것처럼 행동해서 저는 정말로 아무런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시간이 되냐고 잠깐 만나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언니의 집에서 만났는데 평소에 몸에 잘 안 맞는다고 입에도 되지도 않는 술을 꺼내오면서 한잔하자고 하네요. 언니가 아닌 척을 하지만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위로도 해줄 겸 저도 언니가 주는 술을 받았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는 동안도 언니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술이 조금 들어가고 나니 언니가 닫았던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는 그날 장례식에 참석한 저의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제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었기도 하고 사실 저나 어머니도 아버지와 거의 연을 끊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제가 간 이유는 단지 언니가 걱정돼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지 않기로 한 남편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못 올 만한 상황에 참석했다는 걸로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주말에 출근할 때 입은 등산복 차림 그대로 장례식장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제 친아버지 장례식인데 그래도 제 남편이라는 놈이 등산복을 입고 친아버지 장례식장에 등장을 했으니 남보는 눈 때문에라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준 건 고맙지만 옷이 그게 뭐냐고 어차피 올 거였으면 집이 먼 것도 아닌데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지 그랬냐고 잔소리를 했더니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주말에 출근한 것도 억울한데 직장 상사가 자기를 잡아놓고 집에 보내주지 않으려고 해서 도망 나올 생각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 이야기를 핑곗거리로 꺼냈다고 하네요. 이렇게라도 도망 나오지 않았으면 직장 상사하고 밤새 둘이서 술까지 마실 뻔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네요. 집에 일찍 가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팔아먹은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장례식장에 그 직장 상사를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직장 상사도 집에서 입는 것처럼 편하게 입고 온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 상사가 남편이 도망가려고 거짓말을 한 건지 의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직장 상사가 그날 꼭 남편하고 술을 먹었어야 했는지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떠다 놓고 그걸 안주 삼아 남편하고 둘이서 술을 아주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도 남편하고 한참 동안 냉전 상태로 있었는데 언니가 전해주는 말에 저는 남아있던 어이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제게 전해준 말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여태까지의 행동만 봐도 남편의 직장 상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란 걸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혼까지 당했다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경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때까지 울고 있던 저희 언니한테 그 슬퍼 보이는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한테 처형 좀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는가 봐요. 장례식 이후로 마음도 다 추스르지 못한 언니한테 남편이 저 몰래 연락을 해서 자기 직장 상사랑 한번 만나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 언니한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언니의 허락도 없이 직장 상사한테 언니 연락처까지 줬다고 하네요. 언니는 그래도 제 남편이라고 잘 돌려 말해서 싫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혔는데도 남편이 자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만 보라고 하면서 귀찮게 굴다가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직장 상사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다 할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 성질 급한 직장 상사가 직접 언니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카톡만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30분 간격으로 언니한테 뭐하냐, 밥은 먹었냐 물어보며 자기는 뭐하고 있다고 하면서 셀카 찍은 걸 보내오는데 저는 그걸 슬쩍 보기만 해도 역겨운데 그 연락에 매일매일을 시달려야 했던 우리 언니는 오죽했을까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언니는 제 남편 입장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일일이 물어보는 말에 다 대답을 해줬다 하네요. 언니가 뜨문뜨문 답장을 해주니 그놈은 언니도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이미 자기가 언니 애인이라도 된 것처럼 데이트 신청을 해오질 않나, 오늘은 만날 수 있는 거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지를 않나 했던 거죠. 이 상황을 언니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이대로는 도무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결국 저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저랑은 다른 호적에 올라가 있는 언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도 제 생각, 제 남편 걱정해준다고 꾹꾹 참아가며 몇 주 동안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놈한테 시달린 걸 생각하니까 제가 다 화가 났어요. 시간이 흘러서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언니의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언니는 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놈이 전화를 걸어온 거죠. 매일 밤마다 자기는 이제 잘 거라고 언니한테 잘 자라고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해온다고 하네요. 저는 바로 언니의 전화기를 뺏어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느끼한 목소리로 우리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전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전화기에다 대고 한마디를 했어요. 언니는 당황하면서 저를 말렸지만 너무 열이 받은 상태고 술도 몇 잔 먹은 상황이라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뭔데 우리 언니한테 전화질이야? 라고 시작하니 제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와이프라는 사실까지 똑똑히 밝혔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고 있는 거 엄연한 성추행이라고. 자꾸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 그렇게 알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놈은 당황을 했는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언니는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속이 답답했어요. 조금 있다가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대뜸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자기가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승진은 물 건너가는 거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직장 상사란 놈이 제 전화를 받고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승진권을 가지고 협박 같은 걸 했나 봐요.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거기에 쫄아서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한숨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네가 승진 못하는 걸 왜 우리 언니가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냐고? 애초에 그딴 직장에서 받는 돈이면 나도 그 돈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 이참에 때려치던가 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뉘우쳤으면 이렇게 밉지라도 않을 텐데. 끝까지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랑 언니를 회유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란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아주 욕짓거리를 하면서 사람 같지도 않은 쓰레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놈이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네 사촌동생이라도 소개시켜 주던가 하지. 왜 우리 언니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느냐고. 퇴근할 때마다 욕하던 직장 상사가 실제로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냐고 했죠. 앞으로 우리 언니한테 한 번이라도 더 연락 오면 다음은 전화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직접 너네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강하게 나오는 제 모습에 포기를 한 것 같았지만 직장 상사는 끝까지 우리 언니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믿었나 봐요. 제 경고를 무시하고 언니에게 또 연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제가 직접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부터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주 발광을 떨었어요. 결국 남편의 직장 상사는 결국 이 사실이 회사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 인사위원회가 열려 지방으로 좌천을 당했다고 하네요. 명목상 승진이기라고는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자동적으로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없어지고 사내에서 인맥도 중요한데 지방 발령을 받으면 그 인맥도 쌓을 길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된다고 하네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사람이 스스로 사표를 쓸 때까지 귀양 보내는 식으로 있는 이름만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언니는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미안해서라도 앞으로 제 얼굴을 못 볼 것 같다고 말해서 아직까진 남편을 데리고 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혼할 것 같아요. 자기 주장도 똑바로 못하고 직장 상사 눈치나 살살 보면서 똥오줌 못 가리고 끝까지 절절매는 모습에 당연히 그럴 일이 생길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라도 회사에서 승진을 이유로 저랑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도 불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줏대도 없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떠받들어 사느니 저도 차라리 평생을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언니 없는 형편의 아버지랑 미국에서도 고생만 하다 왔고 한참 젊고 예쁠 때도 아버지 병수발과 일만 해가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 언니 그딴 놈 말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